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석지연 아나운서, 대학 때 전공이 인문계, 이과 어느 쪽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언론정보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과생이죠. 그런데 시작부터 전공을 물어보니까 오늘 주제가 대학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문과생인데요. 제가 이렇게 전공을 물어본 이유, 얼마 전 문과생과 관련한 씁쓸한 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현수막들이 보이죠? 들어올 땐 1등급, 나갈 땐 9급. 인문계열은 학교에서 치킨집 사업을 배운다더라. 문과생들이 그렇게 잘 논다더라, 졸업을 하고. 자, 씁쓸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더 씁쓸한 건 실제 이 현수막이 여러 계열의 학생들이 수시로 오가는 대학 캠퍼스에서 버젓이 걸렸던 현수막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개인도 아니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균관대에서 자연과학대와 인문사회과학대 학생들이 함께 운동회를 하게 됐는데 총학생회에서 학생들로부터 문구를 공모받아서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수막이 걸리자마자 운동회 기간 동안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만든 문구치고는 지나치게 좀 자극적이다, 비하의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 이런 항의를 받게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총학생회 측은 다음 날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합니다. 네, 하루 만에 철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인터넷상에 퍼졌잖아요. 이걸 본 문과생들의 마음의 상처는 결국 작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실제 학생들이 생각한 문과생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문과생들의 취업률이 다른 전공에 비해서 낮은 상황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수식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과생이라 죄송합니다라는 뜻의 문송합니다를 비롯해서 문과의 90%는 논다는 의미의 문구논, 문내기, 문과충, 이런 자조적인 비하의 의미까지 담긴 다양한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문과생들의 취업률이 다른 전공과 크게 차이가 나는 편인가요? 네,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통계를 보면요, 상당히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지난 2014년 4년제 대학생 전체의 취업률은 67%를 기록했습니다. 중간에 조금 올랐다가 2017년에 66%로 1%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평균 자체도 높은 수준은 아니죠. 그런데 인문계열만 따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14년에는 57%, 재작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5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5명 조금 넘는 인문대생만 취업을 한다는 겁니다. 사회계열이나 교육계열도 2017년 기준으로 62%에서 63%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공학계열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취업률이 모두 70% 이상이었습니다. 자연계열은 재작년 기준 62%로 사회, 교육계열과 비슷했고요. 83%의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인 분야는 의학계열이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문과생, 그중에서도 인문계열은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요. 이렇게 문과생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먼저 경력자와 실무 관련 전공자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최근에 R&D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발자나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을 주로 뽑기 때문에 관련 전공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과생들의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계열에 따라 취업률이 다시 갈립니다. 문과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의 부서는 마케팅이나 회계, 기획 같은 부서인데요. 만약 이러한 부서에 지원하는 취업자가 한 명은 관련 전공을 한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공자가 뽑히겠죠. 전반적으로 취업 시장이 좁은데 뽑힐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연히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취업 포털에서 구직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출신 전공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문계열 전공자의 81%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취업의 문턱 앞에서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대학 들어갈 때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대학에 들어갈 때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 아닌 이른바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2014년부터 3년간 대졸자들의 직업 이동 경로를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4년제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인문계열, 사회계열 전공자들이 상경계열로 복수 전공한 비율이 각각 42.5%, 33.5%였다고 합니다. 높은 비율이죠. 또 최근 어떤 책이 나오는지를 보면 최근 사회의 동향을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문과생과 관련한 책들을 좀 살펴봤는데 제목들이 좀 자극적입니다. 문과에도 길은 있다. 문과생인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 문과생을 위한 이과 센스, 문과 생존 원정대 이런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문과 전공으로는 취업이 안 되니까 개발자로 진로를 바꾸려는 문과생들이 늘면서 문과생이 판치는 소프트웨어 개발, 문과생도 이해하는 쉬운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런 식으로 문과생을 위한 공학 입문서 같은 책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개발자로 진로를 바꾸는 문과생이 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외인데요. 대학 전까지 전혀 접하지 못했을 터라 대부분이 배우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설 학원을 다니는 문과생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융합의 시대가 된 지금 코딩을 배우는 게 뭐 문제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공과 관련도 없는 공부에 학원까지 다니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네요. 빨리 취업 시장이 회복돼서 모든 전공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또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앞서 취업에 관한 주제를 다뤘던 만큼 오늘은 취업 관련 신조어들을 뉴워드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취업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한 신조어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뉴워드는 3.1절입니다. 자, 석지연 아나운서 어떤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글쎄요. 3.1절 하면 이 독립 만세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뜻인가요? 뜻은 상당히 우울합니다. 31세까지 취업을 못하면 절대 취업을 못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신입사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선호하는 적정 연령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일정한 나이가 넘으면 취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취업 연령대에 대한 마지노선이 조금 보이지 않게 있었지만 이렇게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라고 하니까 요즘 취업 시장에서의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 수 있는지를 조금 알 것 같은데요. 하지만 3.1절이라는 신조어의 의미가 결국 적정 나이가 지나면 취업을 포기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져서 조금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취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취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취업 대신 시집이라는 의미의 취집처럼 취가 역시 취업 대신 장가를 간다는 뜻인데요. 남성들도 어차피 취업은 어려우니까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서 취업 대신 결혼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반면에 여성 취업과 관련해서는 사뭇 다른 의미의 신조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M커브 현상입니다. 자, 여성들은 20대에 열심히 일하다가 이후에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잠시 경제 인구에서 이탈을 하죠. 하지만 이후에 다시 일을 하고 싶어져서 재취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영문 M자를 닮았다고 해서 이를 M커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취업과 관련해 다양한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강은나래 기자의 말처럼 좋지 않은 내용들만 들어있으니 괜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데 합격해놓고도 출근하지 않는 신입사원들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에 합격을 했거나 또는 자신과 맞는 기업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일단은 취업이 하고 싶어서 지원서를 냈다가 덜컥 합격한 경우 결국은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신입사원들의 이런 무단 결근을 유령이라는 영어 단어 고스트에 ing를 붙여서 고스팅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마다 취업과 관련한 신조어가 생기는데요. 과거에 유행했던 흙수저, 쓰고 버려진다는 티슈 인턴과 같은 용어는 그나마 취업에라도 열심히 지원했던 시절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신조어는 조금 자조적이고 또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용어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취업 시장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돼 취업 시장에도 활기가 찾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